네, 누군가의 말을 통해 시장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말말말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말부터 알아보시죠. 오늘은 미국 국무부의 알렉스 웡 부차관보입니다. 어제 워싱턴 DC 싱크탱크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발언은 바로 이 평화체제는 북한의 밝은 미래에 대한 트럼프의 대통령의 구상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였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북한의 밝은 미래를 말할 때는 이 경제적인 번영을 뜻했었는데 거기에 체제 안정까지 추가가 된 겁니다. 이 알렉스 웡은 70년간 끌어온 이 전쟁 상태가 계속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북미 실무 협상이 곧 열릴 걸로 예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오늘은 워싱턴의 아름다운 날입니다.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남북과 북미가 평화협정을 먼저 맺고 나중에 중국까지 참여하는 4자 평화협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세 나라가 군사협정을 맺어서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게 보장하자는 방안도 제시가 됐습니다. 이 북미대화 지금 벽에 부딪혀 있죠. 북한이 평화체제라는 단어를 그토록 듣고 싶어 했었는데 이 알렉스 웡이 콕 집어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미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고 노력 중인 것 같네요. 다음 말도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입니다. 실적 너덜너덜하다. 올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소프트뱅크 작년 2분기에는 7조 원의 수익을 냈었는데 이번 연도 2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약 7조가 넘었습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이번 결산은 너덜너덜하다. 이만큼 적자를 낸 건 창업 이후에 처음이라며 태풍이라고 할까 폭풍의 상황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적자는 투자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비전 펀드를 통해서 위워크나 우버 같은 스타트업에 투자해왔습니다. 하지만 위워크 막대한 손해를 냈죠. 기업 가치가 200억 달러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또 우버도 역시 주가가 3달 동안 약 30%나 하락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내 투자 판단이 잘못된 거라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신이 있어 보이는 태도는 유지했습니다. 이 비전펀드 2호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고 큰 틀에서 보면 소프트뱅크 실적에 이상은 없고 창업하고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까지 잘 극복해왔다면서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다음 말도 알아볼게요. 다음은 무역협회 심준석 상하이 지부장입니다. 온라인에서 부동산 판매, 어디 사이트일까요? 바로 중국의 알리바바 사이트입니다. 온라인에서 부동산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한국무역협회 상하이 지부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마약 빼고 모든 걸 파는 알리바바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광군제,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고 있죠. 이 알리바바가 광군제 기간 동안에 주택 약 10,000채 정도를 특가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매물들의 구체적인 지역이나 판매 방식 그리고 가격은 아직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기 학군과 지하철 역세권 그리고 이 관광지 주변의 부동산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는 과거에 전투기뿐만 아니라 행운의 부적 같은 이색 상품을 판매했었고 또 연애편지 대신 써주기, 대신 사과하기, 애인 대행 같은 서비스도 판매하면서 전 세계 온라인 쇼핑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심준석 지부장은 알리바바는 전투기나 잠수함, 드론 같은 군사용 전략 무기를 온라인 판매하면서 놀라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판매로 영역의 한계를 한번 깨트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말도 알아볼게요. 마지막은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인 박찬진 지부장입니다. 조연아 수억인데 나는 7천이다. 이 박창진 지부장 땅콩 회항 사건의 최대 피해자죠. 이 법원은 대한항공이 박 지부장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지부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재벌 갑질로 짓밟힌 존엄을 제대로 인정했다고 볼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 언론조차 욕심부리는 나쁜 놈이라는 비난이 난무했고 일부 언론은 헐 어마어마한 거액 요구다 같은 제목으로 저를 비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지부장은 제가 미국인이었다면 상황은 다르게 흘러갔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인간의 가치와 기업의 책임을 두고 한국과 미국은 왜 다른 판단을 하는지 많은 생각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조 전 부사장은 이 대한항공에서 퇴직금으로 거의 7억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박 지부장은 이 갑질로 기업 가치를 훼손시켰는데도 일반 노동자들은 생각도 못할 엄청난 퇴직금을 챙겼다라고 비판했고요. 또 대한항공을 상대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한항공까지 시장에서 핫했던 4가지 이슈 모두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말말말 함께 하셨습니다.